자, 4주차 소득세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냐면 사회유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하시게 될 내용이 사유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의 소득세를 대납해준 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어떠한 경우인지 여러분들이 좀 감이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고 나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상여로 소득처분된 내용에 대해서 대표자의 인정상여가 구성된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아까 우리 방금 전에 공부를 하셨던 내용이죠. 자, 법인이 있고요. 여기 이제 근로자가 있어요. 임직원이라고 해볼게요. 법인의 돈을 임직원이 맘대로 썼다라고 한다면 그때 법인은 송금 불산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100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다. 이거 공부했었죠. 이 상여는 어때요? 이 임직원의 인정상여로 구성이 되죠. 법인세법에 의해서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 인정상여, 이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구성이 되겠죠. 근데 이 임직원이 대표자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특히 더 그런데 사실상 이 법인의 대표자는요, 이 법인에 대한 의사결정과 어떤 그런 것들을 뭐 지 마음대로 해요. 법인과 대표자의 인격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는 이제 다른 사람이다, 다른 인격이다라고 하긴 하지만 실질상 이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은 보통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 대표자일 거란 말이에요. 자, 이랬을 때 이 법인에서 송금불산입 상여 처분한 금액에 대해서 대표자한테 추가적으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겠다. 그럼 얘 종합소득세 납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근로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30원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 당연히 누가 세금 내야 돼요? 이거 대표자가 당연히 내야죠. 자기 개인한테 나온 소득에 대해서 자기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당연히 자기 개인의 주머니에서 꺼내서 내야겠죠. 근데 실무상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 종합소득세 30원을요. 법인이 대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통장에서 이 30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장부를 보면 업무무관 비용이겠지만 비용 30, 현금 30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세법상 이거 현금으로 나간 돈 이거 인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법인이 맘대로 가져간 돈 송금불산이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한 소득세를 또 법인이 내줬어. 이건 당연히 더더욱 인정할 수가 없겠죠. 음. 세무조정 이렇게 법인이 대납한 비용에 대해서 송금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 돈 누가 가져갔어요? 대표자가 가져갔죠. 그럼 또 어때요? 상해 처분해야 되죠. 대표자가 내야 되는 돈 30원을 법인이 대납해 줬기 때문에 사실상 이 돈은 대표자가 가져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귀속자에 따라서 소득 처분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상여 처분될 거예요. 그럼 또 어때요? 또 이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리고 또 나온 세금에 대해서 또 법인이 대납해 줬다.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무한대로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실제로 이 돈을 가져간 사람이 대표자가 아니라 진짜로 법인 통장에서 돈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누가 가져갔는지 그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겠다. 귀속이 실제로 불분명한 경우이다. 라고 한다면 이때 상여 처분을 하지 않겠다. 이 내용이에요. 상여 처분을 하지 않고 상여 처분을 하면 이거 근로소득으로서 또 대표자의 소득세를 구성하게 되고 이러면은 무한대로 계속적으로 이러한 이제 그림들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표자의 과세를 막아주겠다라고 해서 여기까지만 대표자한테 납부 의무를 무는 거고요. 이 이후에는 대표자의 소득세 과세를 하지 않아주겠다. 여기서 멈춰주겠다라는 소득 처분으로 기타 사회 유출을 하는 거예요.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이 되면 뭐 귀속자한테 추가적인 과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법인이 대납한 경우에 정말로 귀속이 불분명해서 어쩔 수 없이 대표자가 소득세를 냈어요, 이만큼. 그럼 가뜩이나 이 대표자 억울할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이거 내가 지금 돈 나가가지고 귀속 밝히지 못해서 그것도 지금 미치겠는데 그 돈에 대해서 내가 가져갔다라고 간주를 해서 나한테 소득세를 과세를 한대. 이것도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이거 법인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대납을 해줬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과세를 하겠다. 그러면 대표자는 좀 너무 억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이제 귀속을 밝히지 못한 책임을 대표자한테 지우는 건 맞지만 이게 뭐 사업을 하다 보면은 거래도 엄청나게 많고 뭐 모를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에는 그 대납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대표자한테 과세를 하지는 않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귀속 불분명한 책임만 너한테 지어서 그거에 대한 세금만 과세할 거고 이 세금을 법인이 대납해 줬을 때 추가적으로 나오는 세무조정 사항인 소득처분 사항 요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과세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래서 기타 사회 요출로 그 과세를 막아주겠다. 이 내용입니다. 단 전제 조건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누가 가져갔는지 몰라서 대표자한테 그 책임을 지우는 경우에만 기타 사회 요출로 막아주겠다라는 거고 만약에 대표자가 가져간 게 확실해요. 귀속이 분명해요. 대표자가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법인이 대납해주면 해줄수록 계속적으로 무한대로 그 근로소득 또한 과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회 유출된 금액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이 대표자의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을 해줬다, 대신 납부를 해줬다라고 했을 때에는 원래 우리가 배운 원칙에 따르면 이거는 상여로 처분되는 게 맞아요. 그쵸? 왜? 귀속자가 대표자니까 상여로 처분되는 게 맞는데 이거 귀속 진짜로 못 밝혀가지고 대표자한테 페널티를 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법인이 대신 납부해 준 돈을 또다시 대표자의 상여로 보게 된다면 그러한 현상들이 무한적으로 반복이 될 것이고 그러면 대표자가 가뜩이나 억울한데 너무나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납액에 대한 소득 처분, 소득세의 추가적인 과세는 막아주겠다.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때에는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을 한다라는 겁니다. 단, 이건 어디까지나 그 사회 유출된 금액의 귀속을 밝히지 못했을 때의 이야기고요. 누가 봐도 이건 대표자가 가져간 돈이 확실해요. 조사를 해봤더니 이거 대표자가 가져갔어요. 그러면 여전히 상여로 처분하는 거예요. 분명하다. 이거 대표자가 가져간 거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전히 상여로 처분되는 거고요. 상여로 처분되면 귀속자한테 추가적인 과세가 있으니까 계속 무한 반복적으로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고요. 이 포인트에 이 포인트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구분이 대납할 때 이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와 대여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렇게 좀 처분이 달라지는 내용이 있다라는 내용인데 일단 우리가 지금 포인트를 두는 내용은요. 이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에요. 이건 같아요. 어, 그 시기의 차이점이지 최종적으로 상여로 보지 않고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해서 추가적인 소득세 과세를 막아주겠다. 이 내용은 같습니다. 단 이제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시점에 바로 세무조정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때 기타 사유 유출로 보겠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대여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법인이 대납을 해줬지만 이거는 대표자가 법인한테 돈을 빌린 것으로 보겠다. 이 내용이에요. 그럼 법인의 입장에서는 대여금으로 계상을 할 거고요. 세법상 대여금으로 당연히 인정이 되겠죠. 그리고 세무조정은 없는 거고요. 세법과 결산서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세무조정 없겠죠. 자, 근데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대표자가 혹시나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예를 들면 특수관계 소멸된다라는 거는 대표자의 퇴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법인이 잡아놨던 대여금을 없애면서 결국에 이 돈을 대표자한테 받지 못하면 대손금으로 계상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요건 대손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대손금 결산서에 계상된 비용은 30인데 세법상의 비용은 없다 보니까 송금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30만큼. 이때 이제 소득 처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이때 상여가 아니라 기타 사회 요출로 처분해 주겠다. 즉 정리를 하면 비용으로 언제 계상되는지에 따라서 비용으로 언제 계상되는지에 따라서
그때 이제 세무조정 사항이 발생이 될 거니까 그때 기타 사유 요출로 처분해 주겠다. 요러한 내용이에요. 비용 시점에 따라서 계상 시점에 따라서 세무조정에 대한 시기가 달라질 뿐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건 요 회계 처리 자체가 아니라 이렇게 불분명했을 경우에 그 대표자의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을 해준 경우에는 상여가 아니라 기타 사회 요출로 추가적인 소득세 과세를 막아주겠다. 이 내용에 포인트를 두어서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단 이렇게 계상하는 경우는 경우의 수가 두 개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다. 뭐 이걸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는 거고요. 자, 밑에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귀속이 불분명해서 대표자 상여 처분에 대한 소득세를 회사가 대납해 주는 경우에는 실무상의 관행을 인정해서 상여가 아닌 무조건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한다. 요 내용이에요. 이 경우에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입금산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행하지는 않는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뒤에서 공부하실 내용이고요. 단, 사유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입금산입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송금불산입, 상여 처분을 하고요. 대여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입금산입 세무조정을 추가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죠. 제가 지금 밑줄 친 요 포인트들 있죠. 요것만 일단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밑에 뭐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든지 요런 것들, 뭐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인정이자 입금산입 요런 거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읽으시면 돼요. 뒤에서 공부를 하게 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고 요 앞부분을 다시 읽어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처럼 읽힐 거예요. 지금 요거 포인트 둔 거 읽히는 것처럼 이 밑에 내용도 자연스럽게 읽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밑에 내용은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읽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포인트 해드린 것에 대해서만 포커스 두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기타에 대해